안녕하십니까. 최원태 노무사입니다. 예, 오늘부터는 행정쟁송법, 노무사 2차 과목이죠. 예, 이 행정쟁송법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강의를 하겠는데요. 저는 최원태 노무사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먼저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행정쟁송법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행정쟁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간략한 OT를 좀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 행정쟁송법이라고 하는 것이 노무사 시험의 2차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시험 공부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학문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 적합한, 즉 수험 적합성이 있는 이런 식의 공부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수험 적합성이냐?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수험에 적합한 것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마도 기출문제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즉 기출문제를 파악하고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문제의 유형에 맞추어서 혹은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이것이 아마 수험 적합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전반적인 행정쟁송법에 관한 기출문제를 조금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분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 기본적인 출제 패턴이 크게 보면은 두 개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첫 번째 큰 문제가 케이스 문항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단문 문항이다라고 해가지고 짤막하게 물어보는 이런 형태의 문항이 나오는데요. 이 케이스 문제는 요게 배점이 50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몇 개의 논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50점을 통으로 물어보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요즘의 경향에는요. 이 케이스 문제를 크게 1번, 2번 정도로 쪼개요. 그래가지고 1번이 예를 들어서 25점, 25점 배점, 혹은 여기가 30점, 혹은 20점 배점. 그 다음에 뭐 문제에 따라서는 뭐 10점, 혹은 30점, 혹은 10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개로 쪼갤 수도 있겠죠. 요거는 뭐 특별하게 정해지는 형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커다란 케이스 문제 안에 몇 개, 한 2개 정도의 소문항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런 패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문 패턴인데요. 요거를 단문 패턴이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상 이게 뭐 반드시 단문이냐 이렇게 보기엔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세미 케이스 형태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문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소송 절차에 대해서 논하라고 이런 식이 아니라 혹은 뭐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관해서 논하라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 떨어지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례가 짤막하게 주어지고 그 사례에서 어떤 특정 부분을 묻는 그런 형태의 이른바 세미 케이스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게 원칙적으로 25점.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단문, 짤막하게 물어보는 형태, 요게 한 25점 형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게 30점일 수도 있고, 요게 20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행정쟁송법의 형태는, 즉, 기출문제의 출제 형태라고 하는 것은 케이스가 하나, 그 다음에 단문이 2개인데, 사실상 단문 중에 커다란 단문 하나가 반 케이스, 세미 케이스 형태로 나오게 됨으로써 결국 이제 케이스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답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문에 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게 단문하고 케이스는 조금 이 시험 볼 때 체감하는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문에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은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가장 커다랗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케이스가 나올 때 과연 논점이 뭐냐. 이거를 정확히 잡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행정법의 기출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도대체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가 이제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공부를 좀 살펴봤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행정쟁송법에 대해서 접근을 좀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면은요,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모든 공부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숙지한다. 이게 법학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개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보통 개념이 나오고 뭐 제도의 취지, 그다음에 각종 절차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흐름에 따라 이어지게 되는데 이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하지 않게 되면 이 기본인 들게 되면 나중에 뒤에 가서 이게 뭐더라? 혹은 이거하고 유사한 제도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하시고 단순히 숙지, 이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건 물론 이해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해하는 건 실제 시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실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암기하는 것을 좀 쏟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히 이해로 끝나는 것, 즉 숙지에서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필요한 암기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암기되지 않은 지식은 시험장에 가서는 본인을 혼란스럽게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암기가 돼야 돼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나 이 쟁송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일종의 뭐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이라고 하는 것 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판결이 나는 것까지 거기에 효력까지 일련의 어떤 절차적인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1개의 기본서, 하나의 기본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뭐 여러 개 보시는 건 실제로 시간상의 문제, 그 다음에 노력 대비의 문제, 노력 대비 효과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기본서를 어떤 거를 설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얇은 것도 배제하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두꺼운 것도 기본서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의 두께. 특히 요즘에 보면은 뭐 앞부분 이 쟁송법에 관한 내용이지만 앞쪽에 행정법 일반에 관한 내용을 두툼하게 붙여가지고 교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참조하는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지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까지 뭐 다 아시려고 무리하게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험 적합성이 높은 교재 하나를 택해가지고 반복하는 거. 그래서 반복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공부 범위를 넓히지 말라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모든 시험에 다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공부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을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어디서 얘기를 들으면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기서 얘기를 들으면 저것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상황이 실질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불안하니까 이렇게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리 뛰어갔다가 저리 뛰어갔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가능하면 좀 냉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과감하게 좀 이제 버릴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다한 것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실제 시험장에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여러 번 반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인데 가능하다라고 하면 서브노트를 작성하는 것도 좋아요. 특히 이제 2차 논술식 과목의 경우에는 서브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물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남이 작성한 서브노트, 특히 뭐 학원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서브노트를 그냥 받아가지고 쓰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본인의 손때가 묻고 본인이 작성한 그런 서브노트. 다만 요 서브노트를 작성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죠. 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서브노트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작성한, 본인이 목차를 구성한 그러한 서브노트. 그러니까 서브노트에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 놓은 이런 것들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커다랗게 도움이 됩니다. 결국은 시험 보는 그날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돌아가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저하고 함께 이 행정쟁송법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예.